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6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47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는 1,200여 명이고요. 이 중에 총 완치자는 6,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확진자, 코로나 환자, 지금 코로나 환자는 3,7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76일간 환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 상황은 좀 더 어렵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르면 내일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으로 4,570명. 이날 하루 확진자는 362명 늘어났습니다. 도쿄의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100명을 넘고 있는데요. 도쿄의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2배가 늘어서 총 1,033명입니다. 서울 확진자는 563명이니까 서울보다 도쿄가 2배 이상 확진자가 많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확진자가 47명, 일본은 362명. 네. 미국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힘들 것이다. 치명적이고 참혹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미국 상황은 잠시 후에 최경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상황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방역 지침 살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세요? 예,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아직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어제는 몇 시간 주무셨어요? 조금 잤는데요. 네. 새벽 1시에 자서 5시에 깨서 환자 보고, 아침에 조금 1시간 정도 더 잤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서너 시간씩 계속 병원에서 쪽잠 자고 그러십니까? 계속 코로나 환자 입원하고 나서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예. 네, 참. 건강 챙기십시오. 선생님 건강은 또 선생님 개인이 아니라 또 국민의 건강을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좋은 신호라고 봐야 됩니까? 좋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신호일 수는 있는데 사실 주말에 검사 수가 전반적으로 줄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주말 효과가 있어서 아마 좀 떨어진 거 생각은 되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단 발병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몇몇 병원에서 발생했던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집단 발병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어떠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검역 단계라든지 아니면 자가 격리 상황에서 계속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만 조금 낮았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발 직전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3, 4주 전부터 대구에서 신천지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서 예. 이제 서울 지역하고 경기에서 환자가 계속 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초기에 환자 늘어났던 단계 또는 외국들, 중국이든 미국이든 초기에 환자들 조금씩 서서히 증가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폭발적으로 증가됐었던 그래프의 그 앞단에 해당되는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자가 대규모 발생하기 시작하면 매우 가파르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잘 지켜주고 계셔서 그걸 억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가파르게 환자가 증가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날씨도 좋고요, 꽃도 피고 야외 가고도 싶고 그런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 산에 그냥 따로따로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안 됩니까? 꽃 보러도 저기 멀리 가는 것도 안 됩니까? 어떻게 좀 교수님 좀 지침을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꽃을 볼 만한 데가 사실 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모여도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관광지의 특성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분들이 단순히 거기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차도 마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실내 공간에 가서 계속 상황들을 보셔야 되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마스크 벗고 얘기하시거나 그런 순간에 그중에 혹시라도 이제 감염된 분이 있으시면 그 주변에 확산은 불보듯 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너무 유명한 데를 가실 생각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집 근처에 걸어서 갈 만한 공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산책하시면서 좀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날씨 좋으니까 그런 데 좀 바람도 좀 맞으시면서 조금 가볍게 산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유명 유원지나 그런데 식당 같은데 공공장소 가지 말고 그냥 주변 야산 그냥 그 어디 산책하고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별로 없는 시간대에 그냥 가족들끼리 손잡고 그냥 한 바퀴 쭉 돌고 그래서 좀 가족들 얘기도 좀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한 바퀴 돌고 오시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원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줄을 서거나 그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는 야외에서도 이렇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밀접한 접촉이 가능해질 정도,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할 정도의 거리 안에 있으면 어쨌든 비말이라는 게 아무리 넓은 공간이어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파가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뭐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가정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봄마지랑이님 질문입니다. 교수님 산에 가는 거는 어떤가요? 산에 가는 거니요? 뭐 산에 가는 것도 뭐 산 많지 않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잘 이제 좀 엇갈려서 다니시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휴일이나 이럴 땐 또 사람들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사람 많이 안 몰리는 시간대를 잘 이용해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리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거울 보세요. 본인이 꽃이다 생각하고. 네. 교수님 네. 거울 보십시오. 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꽃입니다. 아, 저는 거울 안 보겠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데. 네. 예. 교수님, 저는 이게 걸려요. 50명 정도가 그래 이제 너 당신은 코로나 나았다 이렇게 해서 격리 해제됐는데 나중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50건 정도 있다는데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그냥 갑자기 혼자서 재활성화되고 갑자기 다시 재발진되고 그런 건가요?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회가 억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퇴원을 했더니 또 다시금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왜 어떤 사람에서 주로 이런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시작한 것 같고요. 예. 또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검사라는 게 좀 검출 한계 같은 게 좀 있어서 일부 검사를 하다 보면 너무 바이러스가 적게 나오면 음성으로 이제 판독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모인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좀 그런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상과 방역을 함께 해야 된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생활 방역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방역이란 단어의 의미를 두고 사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환자가 이제 감소되면 좀 일상생활을 회복시키면서 그 일상생활 안에서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면모들, 뭐 손위생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적절한 거리를 하고 환기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이제 패턴들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뭐 직장 생활이든 우리의 사회 생활이든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판매 방법이든 이런 것들의 좀 패러다임을 좀 변경해서 조금 사람들이 덜 만나면서 이제 경제 체계 또 사회 체계가 운영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일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양쪽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측면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외국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데다가 국내도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불보듯이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게 뻔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측면에서 일상생활들의 이제 생애 방향을 바꾸는 부분들은 이제 사회경제적인 그런 합의도 필요하고요. 또 재정 지원도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회의 삶의 패턴들을 바꾸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단계니까 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환자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긴 하는 겁니다. 네. 2991님인 병가 어소유라. 명심보감에서는 병이란 조금 나아졌을 때 더해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문자 보내셨습니다. 3330님은 이재갑 교수님에게는 집 근처 가족들과 산책도 얼마나 그리운 일상이시겠어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서 잘 지켜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취자처럼 좀 걱정합니다. 의료인들의 건강 걱정합니다. 의료인들 중에 241명이 확진됐다는 뉴스가 정말 가슴 아픈데요. 네. 아유, 의료 인력 감염 대책도 조금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환자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어떻게 이제 그런 예방이 돼야 되는지 이런 측면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의료진들이 있어서 어떤 보호구라든지 이런 게 우선 지급돼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해야죠. 줘야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대부분 의료진들이 일상적인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되면서 감염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우리나라 전체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줄이지만 의료진들의 감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또 하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인데 국민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먼저 안정된 측면들이 있긴 있지만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방심하면 우리가 또 다른 국가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또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일부에서 마스크 좀 벗고 싶다 이런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많이 와서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뭐 고생하시는데 병원에서 고생하시는데 이 문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만 언제쯤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마스크 벗고 계셔도 되니까 네. 그런 데서 좀 벗고 조금씩 좀 울적함을 좀 달래주시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잦아드는 상황 정도가 되면 지역사회 확진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전폭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면 조금씩 일상 생활이 가능해질 건데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노력해 주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시기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339님 마스크 요새는 신체 일부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훌륭하게 잘 생활하고 계신 걸로 생각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0910님 학창시절 소풍이나 아침 조회할 때 인원 파악하면 꼭 한두 명 때문에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런 사람 꼭 있죠.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빨리 끝내버립시다. 그러자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다 한 번에 잘 지켜서 2주 후에는 끝내자고요. 처음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나라가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남하영님 어제와 같은 오늘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들 벚꽃처럼 활짝 웃는 순간이 있는 하루였으면 해요. 마스크 얘기하십니다. 김명숙님 잠불이 무서운 것처럼 종식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불 정리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이 산불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불 정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님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보건당국이 제시한 안정적 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인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방심할 수 없다며 19일까지 이어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재확진되는 사례가 51건 발생했습니다. 절반가량은 경북 봉화와 대구에서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재감염이 아닌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입국자를 검사하겠다며 잠실 운동장에 차린 도보 이동형 방식의 선별진료소는 여야 비판과 지역 감염 우려에 오늘부터 송파구민 입국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타이완인 한 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강제 추방됐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1개월 동안 긴급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민 70%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속닥속닥 쑥덕쑥덕.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우리 경제선생입니다.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세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잘하셨어요? 예. 뭐 할 게 없어서. 예.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미국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에 대한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꽤 깊잖아요. 네. 뭐 로이터 통신에서 계속 집계를 해보면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항상 우리가 꼴찌였는데 몇 년 연속 그 관련해서 한국 리서치에서 중요한 통계가 나왔고 그 전에 미국 상황은 어떤가? 네. 저 궁금합니다. 예. 미국이 왜 미국이죠? 미국은 예.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예. 의료 체계가 사회 안정망은 좀 그럴지는 몰라도 위생이나 다른 거는 최상의 수준일 텐데 그리고 미국은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전파 속도가 이렇게 폭발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폭발하게 된 거죠? 결국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인공호흡기 문제예요. 인공호흡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뉴욕 주지사가 예. 계속 벤틸레이터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는 3만 개가 필요한데 400개밖에 연방정부가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기업가들이 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부끄럽고 쑥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미국에 있는 의사들도 그렇고 그 페이스북에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호흡기를 남이 쓰던 인공호흡기를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환자에다가 이렇게 꽂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고 예. 사망자가 10,000명에 육박하는데 예. 미국 내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게 사망자가 10,000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제 통계치를 믿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때 사망자가 그게 그 사망자가 아닐걸? 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진단을 못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3월 초에 폐렴 증상으로 죽은 사람들을 따로 진단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양성 환자들이 있었을 가능성 하나. 예. 두 번째, 병원에서 죽지 않고
가정에서 죽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카운트를 안 한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네, 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10,000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사망자가 이미 10,000명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뭐 10만 명, 20만 명의 사망자를 CDC의 백악관 스태프들이 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CDC는.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두 나라 사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인구 밀집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 수, 예. 중국과의 거리, 예. 그다음에 똑같이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1월 20일 날. 예. 그런데 미국은 1월 31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예.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랑 미국의 인구수가 아무리 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국토가 훨씬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는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이 지금 이번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에서 마스크, 인공호흡기 그거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속으로뿐만이 아니고 뭐 그 뉴욕타임즈랄지 이런 이른바 이제 민주당 쪽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대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에서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가 지상파 뉴스에 그런 얼굴 표정을 짓는 거는 처음 봤어요. 토요일 뉴스에 메인 뉴스에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약간 조롱식의 얼굴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 근데 멘트는 그냥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 뭐 인공호흡기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말라리아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네.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그거는 일부의 사례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리포트를 하면서 얼굴 표정이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조롱조로 나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미국 대통령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되고 초기에 아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예. 야 독감으로도 감기로도 훨씬 많이 죽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독감의 종류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다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사태가 역전되니까 예. 그래서 여론의 그 비판을 받는 거는 맞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지지율은 그렇게 오르죠? 그걸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미국 퓨 리서치 센터는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예. 이거는 비당파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으실 수가 있고 네. 이쪽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좋냐. 여길 보면 말이죠.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일단 우리 언론이 잘 들어야 될 게 미국인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89%가 아주 잘 보고 있다. 꽤 계속 심층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89%예요. 아, 그렇죠. 최대 관심사가 지금 코로나19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미디어가 그러면 잘하고 있냐? 예. 제대로 보도하고 있냐? 아주 잘하고 있다가 30%. 오, 그래요? 꽤 잘하고 있다가 40%. 지금 70% 긍정 답변이 70% 넘네요. 놀랍죠. 예. 놀랍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좀 높네요, 일단.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정파성이 드러납니다. 매우 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7%, 조금 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25%예요. 이것도 지금 60%가량은 그러면 좀 과장한다. 예. 위험을 좀 공포를 조장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네요. 그런데 이 비율이 공화당일수록 높아요. 아하. 그리고 민주당일수록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41%가 적정 보도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 공화당 쪽 시민들은 53%가 매우 과장하고 있다. 예. 24%가 살짝 과장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미국 언론이 나를 정파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걸 공화당 사람들의 대다수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우리 정부가 잘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 긍정적으로 일단 프레임을 짰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특별히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좀 먹혀든다 이렇게 봐야 많이 되나요? 먹혀드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 정치 성향, 대선 가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언론 프레임을 짜고 계속 그거를 일일 브리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든든하게 받쳐주는 데가 또 팍스뉴스인데 네. 팍스뉴스를 통해서 폭스뉴스입니다. 예. 발음이 지금 미국식이어서 그런데 저 영국식은 폭스입니다. 예. 네. 폭스뉴스를 통해서 정치 뉴스를 접한다는 미국인 응답자 지금 퓨 리서치의 응답자가 16%나 돼요. 아 예.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네요. 예. 든든한 근데 기반이네요. 지상파들은 4%,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좀 공정하게 한다는 쪽은 재미없어서 안 듣고 네, 영향력이 떨어지고 예, 선정적으로 하는 곳 그다음에 본인들이 듣고자 하는 뉴스를 전달해 주는 곳은 많이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제 뉴스를 예.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예. 자기가 믿고 싶은 뉴스를 보고 소비하는 시대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거는 예. 자 미국인데 예. 여기서 또 조금 우리의 언론 현실, 예.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냥 조금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많이 겹쳐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미국의 이런 정치 성향이 정파적인 성향이 경제 보도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면 네.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 2014년만 해도 경제 시스템 체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공화당 쪽 시민들의 비율이 54%였고 예. 민주당은 73%.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원래 비판적이니까 예.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높아요. 예. 그런데 2017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18년에 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퓨 리서치 센터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옵니다. 공화당은 2014년에 54%가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그게 43%로 뚝 떨어지고 예. 민주당은 73%였는데 84%로 불공정하다는 비율이 쑥 올라가요. 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4년 동안 바뀐 게 없어. 네네. 재밌네요.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네. 현상입니다. 이게 근데 한국은 네. 어떤가? 한국 리서치에서 지금 코로나19 국민 위험 인식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예. 지난 25일, 28일 25, 26, 27, 28일이니까 4일에 걸쳐서 한 거죠. 네. 이걸 했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팀이 이제 의뢰를 해서 한 걸 보면 공적 주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질병관리본부가 86%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신뢰도, 질본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고 네. 청와대도 61%로 2차 조사 때보다 한 11%포인트가 높아졌어요. 정부나 질본은 지금 잘 해내고 잘 하고 있다고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미국인들은 한 70%가 언론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이번 3차 조사 때 30.7%. 1차나 2차는요? 1차는 46.6. 네. 이게 다 코로나 때입니다. 네. 2차는 39.9. 지금은 30.7. 왜 이렇게 떨어졌죠? 계속 떨어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정부 대응은 긍정적으로 꼽았느냐라고 네. 하면 속도와 혁신성 이게 좋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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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기업들, 언론사들은 속도와 혁신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했다. 예. 방역 당국은. 네. 정부는요? 예. 그다음에 뭔가 접근성이 좋았다. 예.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 근데 언론사 접근성 떨어지죠. 네. 예. 그다음에 관련 비용이 낮았다. 감염증 관련 비용이. 예. 국가가 다 지불을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예방 지침 준수랄지 사회적 거리
투기 동참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했다. 네. 언론 윤리를 잘 지켰는지 예. 채널 A 사건이나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시면 그리고 코로나19 사건 그러네요. 이것까지 놓고 보시면 예, 채널 A 그리고 또 MBC 그 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예, 신뢰도가 지금 아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때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네. 세월호 참사 때는 정부 비판을 안 했다라고 국민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를 안 할까? 여기에 관해서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정부 비판을 제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제대로 보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재난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협력해야 될 때 그리고 정확히 팩트를 알려줘야 될 때는 또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위기나 공포를 조장하고 정파적으로 치우쳐서 뭔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뉘앙스를 언론이 만든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이 알죠. 네. 영화 컨테이전이라고 재난 영화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도 그 기자만 조금 쓰레기 역할이었어요. 그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굉장히 그걸 못 봤네.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못 봤는데 그걸 못 봤네. 그 작가님과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시선을 사람들을 본대요. 사기꾼, 꽃뱀 같은 사람도 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는데 유독 거기에서도 기자만 쓰레기랍니다. 근데 그 따뜻한 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자들이 냉철하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사회를 따뜻하게 보는 시선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비판은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경영 기자님, 저기 조사 개요 말씀해 주세요. 예, 조사 개요는 한국리서치 관련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였고요. 성별, 지역,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 표본 추출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였습니다. 김지일 님이 최경영 기자님 매일 불러주세요. 내용도 알차고요. 출연료도 따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일 오후 4시 5분에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들으십시오. 네, 들으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다 글로 가세요.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사고 여파로 어렵습니다. 먼저 광명에서 4km 구간 통행량 증가로 밀리고 있고요. 이후 문학에서 승용차 관련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1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학 부근 2, 3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남인천 요금소부터 6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방향은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부근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나 판교 부근 정체입니다.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면서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필요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코리아 컨설팅 윈지, 다 외래어를 3개나 붙여놨어요. 영어 잘 못하시던데. 못하는데 네. 윈지가 더 낫지 않아요? 윈지 컨설팅을 등록을 하려다가 10년 전에 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왠지 컨설팅으로 갔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리아를 붙인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윈지를 넣고 싶었구나. 네.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를 개런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윈 개런티. 윈저공화국은 전혀 상관없네요. 술은 윈저로 먹죠. 아, 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공영방송에서.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기 박시영 대표께서 선거 때 가장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약간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체력이 달려서 그렇습니다. 총선이 9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불과 3, 4일 남았습니다. 네. 총선의 최대 변수이기도 하고요. 최대 이슈는 뭐 비례대표 정당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는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느 정당 찍어야 하는지 되게 이제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논란도 컸고 또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누구를 찍어야 하냐, 또 정의당 찍어야 하느냐 뭐 논란이 있었고요. 미래한국당도 뭐 당연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포스터가 붙고 벽보가 붙고 거리 현수막이 이제 붙여지고 선거 공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지역구에 누가 당선될지 특히 인물도 봐야죠. 격전지에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어떤 공약으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낫게 만들 건지 이거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 좀 체크하고 갈까요? 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미래한국당이 25%로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더불어시민당이 21.7%로 지난주 대비 8.1%포인트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14.4%로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올랐고요.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도 8.5%로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조금씩 자리를 다시 되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4.7%로 0.4%포인트 올랐고 민생당도 2.8%로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올랐고요. 2.8%라면 좀 간당간당하네요. 간당간당하죠. 네. 왜냐하면 이 정도 만약에 이렇게만 나오면 3% 돌파합니다. 무당층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리고 조금 민생당이 그 오르막길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공화당은 1.9%로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하락을 했고 친박신당도 2.1%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하락을 했고 민중당은 1.6%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한국경제당을 새롭게 넣었는데요. 1.6%로 조사가 됐고. 한국경제당이요? 이은재 대표. 이은재 대표. 네. 엊그제 또 여기 김종인 네.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당층은 12.4%,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할 게 더불어시민당이 8.1%포인트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객관적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전에는 질문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 전주까지만 앞에.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는 원래 그렇게 해주거든요.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지난주부터는 그냥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이름만 붙였거든요. 아직 잘 모르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 하락한 요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 공약 관련해 논란이 좀 빚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비판, 시민사회나 비판 보도가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수행평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53.7% 긍정평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대비 1.1%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43.2%로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주로 상승을 이끌었던 계층이 충청권 50대 60대 이상 주부 자영업 이들 계층에서 긍정평가 많이 올랐고요. 조금 전통적으로 그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던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약한 계층이죠. 예. 지지율이 약한 계층인데 거기서 올랐고 30대하고 TK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의 특징은 뭐였냐면 리얼미터 일간 조사를 보면 약간씩 소폭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높낮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일간 격차가 별로 없이 안정적으로 50%를 유지했다. 그런 측면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 중반인데요. 중후반으로 가는 그 중간 평가를 그 성격을 갖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네,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이 있죠. 대통령 지지율이 53%면 엄청나게 높은 그렇습니다. 거죠. 이런 효과 때문에
야당에서 보수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크게 내세웠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의욕적으로 굉장히 심판론을 전면에 들고 나왔는데 이 바람이 그렇게 거세 느낌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됐죠. 그 전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세, 진정성 뭐 이런 걸 이제 소통 노력, 공감 능력 이런 걸 높게 샀고 유능하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을 잘 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 쪽에서는 조금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 집권 여당은 근데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많이 처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조사 개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만 6,38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21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데이 라이브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듣고 그거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 나오는 편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준비 하나 더 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안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영향을 줄 만한 사안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게 뭐냐 물었더니 역시 예상한 대로 민생 경제죠. 경제죠. 선거는 경제죠.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게 43.1%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예.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번에는, 네. 21.5%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예. 이제 검찰 개혁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12.7%. 검찰 개혁이 이번 선거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죠. 채널 A 문제 때문에 다시 또 불붙은 측면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네. 하위 70%냐 뭐 오늘 또 입장이 민주당 같은 거 전체 다 주자. 그 황교안 대표도 입장을 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4.6%로 네 번째 순위였고요. 그다음에 외교 4.0, 남북관계 3.1, 비례대표용 유성정당 2.1. 그러니까 비례대표용 유성정당 왜 적냐면 지금 예를 들면 제3정당이 지역구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확보됐으면 아마 이 부분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둘 중에 지역구를 거의 갈라먹는 현상이고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이제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민생당, 민중당 이런 정당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지지율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논란이 그렇게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필시에나님, 어이구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이 없다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보기를 그렇게 넣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할지 아니면 야당을 지지할지 이것도 물어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41.9%,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4.8%로 대개 한 17% 정도를 엄청난 차이인 것 민주당 같은데요. 지지가 좀 17%포인트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 민주당 지지가 엄청나게 앞서고 있네요. 중앙일보 조사도 뭐 다른 조사와 동일하죠. 뭐 네. 중앙일보라고 다른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부울경이 가장 그 관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 수도권 다음으로는 통합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 나왔어요. 통합당이 33, 민주당이 31.4%로 오차범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1.6%포인트 차이니까 오차범위 아닙니다. 어이구. 역시 이제 부울경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전에는 이제 통합당이 독주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다가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주당이 좀 지지율 후보들이 오르고 있다 일제히. 그래서 해볼 만하다. 경합지가 좀 늘어난다는 어떤 관전평들이 있는데 실제 이 결과를 보더라도 그런 흐름이 간접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요? 서울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2.8,
통합당이 23.0으로 19.8%포인트로 민주당 쪽이 앞섰습니다. 거의 20% 차이네요. 예, 상당히 차이가 좀 크게 벌어져 있고요. 예.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제주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대략적으로 통합당에 비해서 12에서 1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충청 강원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충청 지역 여론조사, 강원 지역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강원 지역도 박빙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충청 지역도 박빙적이 많이 늘어나고도 있고 또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름 무응답이 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선거 막판에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패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고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개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에 의뢰해 지난 3일과 4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무선 임의전화 걸기를 결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무선 평균 응답률은 13.7%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3930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러니까 여론을 못 믿는 겁니다 얘기하셨는데 요새 네. 각 당이 그리고 네. 각 단체에서 네. 매일 여론조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새 여와 야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당 쪽이 조금 더 좀 여유가 약간 있지만 야당도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투표율 조사를 해보면요. 네. 과거 전통적으로 노년층들의 투표 의향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높았죠. 무조건. 투표율도 높았고 네. 실제. 네. 그런데 한 2, 3주 전만 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투표율 의향조사를 해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네. 좀 건강을 우려해서 투표 의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 과거와 달리. 이거 변수네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문제가 진정세가 띄지 않습니까? 예.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드셨어요. 그래서 최근 조사를 해보면 송관이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투표 의향이 과거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그런 있군요.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하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른바 샤이 보수, 네. 감춰진 표심이 있다. 이렇게 그 통합당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8에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밀리고 있는 지역은 다 붙어 있다. 네. 이렇게 통합당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나 경기 그리고 어디에서도 여론조사가 10% 안쪽이면 거의 경합적이다. 오차 범위가 8.8 정도 되죠. 대개 500명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차 범위 아니고 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봤고 뚜껑을 열었을 때 야당이 지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이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출구조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이제 출구조사는 훨씬 표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출구조사 해보면 경합지 중에서 한 2% 정도는 2%포인트 정도는 보수 후보가 대략 더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보수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2시까지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 봤더니 졌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진 줄 알았더니 이겼어. 이 네.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RS 조사를 할 거냐,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른데 상담원이 직접 음성으로 물어보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양당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되게 지금 흐름으로 보면 ARS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그 지지율은 전화 면접 조사나 ARS 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통합당 후보의 경우에는 ARS 조사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한 4, 5%.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저는 한 3에서 5% 정도는 존재한다. 수문 표심이 보수 쪽이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은 경합지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가봐야 누가 이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까지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유선을 얼마나 섞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대략 지금은 언론사들이 무선 80 이상
유선 집전화 20 정도로 보통은 섞어서 하는데 만약 유선을 한 40% 정도로 많이 높인다 이러면 보수당 후보가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높게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죠.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끝까지 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 전문가,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 중에 네. 하도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봐가다. 그래도 여론조사 신뢰도도 많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네. 언론 신뢰도에 비하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치고 오세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엄마다님이 뚜껑은 열어봐요. 그렇다니까요.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저는 서태지의 모아이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154님이 마스크 삼행시를 보내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스기는 제일 큰 나라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퀴즈 정답은 1번 마스크였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치킨도 드려요. 이분들도 와서 확인해서 가져가세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